남자, 여자, 그리고 부부 사이 그것이 좋으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이래요. 그런데 불도 잘 타고 물도 잘 끓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냄비라든가 솥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냄비나 솥이나 이렇게 거기다 물을 넣고 끓이다 보면은 불이 부족하면은 물이 안 끓고 불이 너무 세면은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물도 남아있고 불도 타고 그런 관계가 남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냄비나 솥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되고 믿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불을 떼려면은 물이 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이 너무 세서 위에 물을 따뜻하게 하고 또 더 세면은 물이 끓겠죠. 그러다가 물의 양이 지게 되면은 물이 증발해 버릴 것이고 불이 다 타버리면은 맞추질 못하는 거죠. 남녀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 이것을 맞추는 것은 밥을 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밥을 할 적에 그거 옛날에 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을 지피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룽지도 생기고 누룽지 생긴 데다가 더 불을 태우면 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불 온도와 적당한 물의 양과 쌀의 양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도 꼭 밥을 짓는 거나 물을 끓이는 거나 이런 거하고 같다고 합니다. 너무 불이 세거나 물이 적거나 물이 많거나 불이 세면은 안 되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라는 것이 남녀 사이에도 해당하는 거고 또 부부 사이에도 해당하는 거고 이 사회에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세기와 적당한 그게 다 마저 떨어져야지만 잘 사는 거겠죠. 저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입을 닫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사실 참고 안 해야 될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직장 다닐 적에 참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다녔어요.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인가 그때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를 이제 본부에 있었는데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집으로 가는데 그 검진과장님이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고 뭐한 사람인지 운전기사를 갖다가 7명인가 8명을 그냥 내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직장에 들어가면 1년 동안은 임시직이고 1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식 직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싫어하는 데를 제가 가게 됐는데요. 그분 성격이 어떠냐 하면요. 진짜로 급해요. 뭐든지 시켜서 금세 안 하면은 그냥 단박 말도 못하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받고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나가지. 6명, 7명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 뭐 외아들로 자랐으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아서 그랬거나 자기 주장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높은 분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이제 뭐 강화도를 가거나 그러면은 쌀을 한 가마씩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밑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또 그분이 경상도나 전라도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요, 여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서울 신사래요. 서울 신사, 서울 젠틀맨. 근데 그 사람 앞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진짜 모든 걸 참았어요. 진짜 속이 터지는 얘기를 해도 참았고 뭐 해도 참는데, 그게 하루들도 아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 그분하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종살이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또 빨리빨리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그 사람을 맞춰서 사는 거죠. 나를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장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과장님이 서무과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검진 과장님이 따로 오셨는데 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한 번은 검진을 나가는데 저 대전 분이셨는데 저 혼자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엑스레이 기사가 아니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러 나가는데, 그래서 딱 거절해 버렸어요. 서무과에 갔더니 서무과에서 왜 그러느냐 여기란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보건소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걸리게 되면 여기 다 벼락 맞는다고. 그러니까 서무과장도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내일 과장님이 같이 엑스레이 찍으러 가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안 나간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토요일도 뭐 오전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안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살 적에도 난 내 주장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학교 검진을 나가면은 교장실에 가고 그다음에 보건 담당 선생님이랑 가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어려웠던 그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해서 화분을 좋아하는데 참 세상에 별일 다 있죠. 검진자 크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학교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꽃을, 국화의 꽃이 얼마나 잘 길러나는지 몰라요. 근데 나보고 그걸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면 내가 도둑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나 그거 못한다고. 잘랐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나는 내가 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차를 그쪽으로 옮기래요. 그쪽으로 싹 차를 옮기려는 건, 그 차 움직이려는 건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옮겨줬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화분을 하나 딱 들고 나오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딱 맞붙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화장 놓고 교장 선생님도 고개 싹 떨려서 못 본 척하고 가고,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방에 나갔는데요. 그때 광주인가 갔어요. 광주인가 갔는데 제 소문은 진짜 좋은 사람으로 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 가서도 뭐 진짜 제가 할 일은 다 잘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운전기사들끼리 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칭찬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후에
다시 광주를 갔어요. 나중에 검진과장님하고 하던 분하고 갔는데, 그분은 또 그 광주에 가서 내 흉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자기가 겪은 건 때로 얘기하는데, 사실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첫 번에 그렇게 나하게 엄하게 하고 뭐 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했던 분은 어디 가서나 제 칭찬을 하고 다녔는데요. 제 앞에서 제 말 다 들어주고 진짜 저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사는데 참 말을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꼭 해야 될 때도 있겠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항상 야단 맞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지금까지 다 누구에나 제 마음을 털어놓고 사는 것이니까 바보같이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